첫 번째는 과도한 자책입니다. 과거에 상대방과 다퉜던 일들, 부딪혔던 사건들, 그런 모든 사건들의 원인이 다 내 탓인 양 말하면서 후회되는 심정을 쏟아내지 마세요. 정말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고서야 연인끼리 다투고 헤어지게 되는 데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요인을 제공하는 경우는 몹시 드물어요. 설령 내가 봐도 내가 너무했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내가 과도한 자책을 하면서 상대방한테 너를 놓쳐서 후회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은 이 이별을 더 잘 합리화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서로가 서로한테 예민한 말투로 대화를 하는 바람에 감정의 응어리가 생겼고 결국 헤어지게 됐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상대방한테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말을 싸가지 없이 했더라, 그날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안 됐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많이 후회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은 나도 잘못이 있긴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나의 그런 회개하는 말을 듣고 나면 그래, 얘가 이렇게나 후회하고 자책하는 건 그만큼 나한테 잘못을 했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합리화가 돼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의 잘못이 조금 더 명백해지고 이 이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나라는 판단이 더 굳어지게 돼요. 때문에 내가 후회되고 자책이 되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구구절절 나열하지 마세요. 물론 뻔뻔하게 나는 잘못 없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자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내 잘못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보다는 나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서 상대방이 받았을 어떤 마음의 상처나 서운함, 실망감에 대해 언급하고 인정해주는 편이 차라리 더 낫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문자 폭탄입니다. 여기서 문자란 DM이든 카톡이든 상대방한테 연락하는 모든 매체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아무런 대답도 없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는 것도 좋지 않은데 제가 유독 안타까워하는 상황은 이거예요. 아직은 상대방도 나의 연락을 받아줄 마음 정도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본인도 완전히 정리가 되질 못해서 계속 나의 연락에 답장은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연락이 된다고 해서 상대방은 한 줄 정도로 답변이 왔는데 여기다 대고 나는 3줄, 4줄, 줄줄이 글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면 처음에는 남아있는 정 때문에 나한테 답장을 해주던 상대방이 점점 불편해져요. 내가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주룩주룩 보내는 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다시 만나자는 직접적인 말만 안 들었을 뿐이지 내가 상대방한테 다시 잘해보자고 매달리는 것과 다름없이 느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상대방 마음이 불편해져요. 이렇게 나의 연락을 받아주는 것조차도 싫어지고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상대방한테 이런 불편한 감정이 들기 시작한다면 내가 희망을 보고 연락을 계속 보냈던 게 되려 역효과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과잉된 감정 표출입니다. 상대방의 소중함, 상대방의 필요성, 있을 땐 미처 몰랐던 나의 아주 커다란 감정, 이런 말들을 상대방한테 감성 팍팍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감정이 가득하게 차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쓰면서도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할 만큼 상당히 아련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다정해 보이기도 할 거예요. 근데 이러한 감정적인 호소는 결국 나에게 너가 몹시 필요하다 뭐 이런 어필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기적인 거죠. 내 삶에 너가 필요하다는 감정적인 호소를 과도하게 한다면 나의 매력뿐만 아니라 추후에 생길 수도 있는 나에 대한 호기심, 궁금증을 다 떨어뜨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다시 할지 말지에 대한 모든 주도권을 상대방한테 넘겨준다고 해서 재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상대방을 붙잡고 싶어서 문자를 보낼 때는 이 3가지는 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과도한 자책, 둘째는 문자 폭탄, 셋째는 과잉된 감정 표출. 근데 이런 걱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이미 이런 별로인 행동들을 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미 내가 어떤 실수를 저질러버린 상황이라면 상대로 하여금 나에 대한 감정이 차라리 0이 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상대방으로 하여금 짜증이나 나에 대한 질리는 감정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상황이라면 나에 대한 감정이 중립은커녕 마이너스인 상황일 거예요.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짧게 사과를 하거나 나의 매력적인 부분의 가치를 지킬 수 있을 만한 문자를 보내고 더 이상의 연락은 멈춰야 됩니다. 마지막에 사과든 뭐든 한 번 더 연락하는 이유는 이미 내가 안 좋은 이미지를 다 심어둔 상황에서 자연히 물러난다면 그 기억이 미화되기란 오래 걸리기 때문이에요.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친구랑 대판 다퉜어요. 서로 쌍욕하고 헤어지고 몇 달간 연락 없는 친구가 있고 서로 쌍욕하고 헤어지긴 했지만 한 2주 뒤쯤에 슬그머니 나한테 와가지고 그땐 미안했다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웃으면서 다시 떠난 친구가 있다면 어떤 친구가 나의 기억에서 더 미화가 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래서 시간을 갖더라도 나의 마무리 모습이 별로였다면 한 번 더 연락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물론 더 이상 어떤 연락도 하지 않고 그냥 당장 상대방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상대방한테 지나치게 매달렸거나 상대방을 힘들게 했을 수도 있고, 나의 연락을 보기만 해도 혐오스러워할 정도로 상대방이 정말 끔찍이 싫어서 나오는 반응이 보인다면 마무리가 별로더라도 당장은 추가적인 연락은 아예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래요. 내가 이미 어떤 실수를 해버린 상황이라면 최대한 이전 실수를 상쇄할 만한 나의 이미지를 회복시킬 수 있는 말을 남겨두고 조용히 공백기를 가지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한테 답장이 다시 오더라도 웬만하면 더 이상의 연락은 하지 마세요.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듯이 예의상이라도 상대방도 호의적으로 나한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감정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그때 떠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상대방을 다시 붙잡고 싶어 연락할 때 하지 않았으면 하는 행동은 뭔지, 이미 그런 실수를 저질러버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문자를 폭탄처럼 보냈다고 해서 다 망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한테 구구절절 후회된다는 감성과 미련 가득한 문자를 여러 번 보냈다고 해서 다 망한 것도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수학 공식처럼 딱딱 들어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혹여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참고만 하셔서 본인의 상황에 한번 대입해 보시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이미 저질러버린 행동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자책을 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혹은 내가 앞으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게 앞으로의 나를 위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을 다시 붙잡고 싶은 마음이 강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성적인 생각을 하기나 쉽지 않다는 거를 저도 잘 알지만, 상담사의 도움을 받든 주변 친구의 도움을 받든 내 감정에만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오늘 말씀드리고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되신 분이라면 구독이나 좋아요 둘 중 하나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Treat you like I do.